벚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벚꽃과의 조우를 위해 안양에서 두물머리까지 라이딩을 해보려고 합니다. 가는 길은 안양천을 따라 한강공원을 따라 하남을 지나 팔당 근처에서 점심을 먹은 후 두물머리에서 벚꽃 구경을 하고 양재천을 따라 안양으로 복귀할 예정입니다. 예상 거리는 120km였는데 다녀오고 나니 실제로는 140km 정도 라이딩을 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벚꽃 구경을 해본 적이 없어서 나름 기대가 컸습니다. 두물머리에도 벚꽃들이 많은가요?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 말씀드리면, 저도 SNS를 통해 두물머리에 벚꽃이 많은지 찾아봤는데 확인해본 결과 벚꽃나무가 2그루 정도 있다고 합니다. 흔하지 않아서 왠지 더 기대가 됩니다. 거짓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양평 두물머리까지 가는 길은 매우 쉽고 길이 잘 닦여 있는 편입니다. 안양천에는 우측의 산책로를 따라 오래되고 풍성한 벚꽃나무들이 만개했습니다. 길 바로 옆에 벚꽃나무가 없는 건 아쉬웠지만 멀리서나마 쭉 펼쳐진 벚꽃길을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안양천 벚꽃 구경은 라이딩보다는 산책로를 따라 걸으며 구경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한강 자전거 도로에는 사실 이렇다 할 벚꽃들이 없었습니다. 여의도 쪽에 윤중로를 따라 벚꽃나무들이 있긴 했지만 라이딩을 하면서 벚꽃을 보기에는 너무 멀었습니다. 하지만 곳곳에 개나리꽃이 쭉 펼쳐져 있어 노랑노랑한 게 제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쭉 펼쳐진 개나리꽃을 보니까 갑자기 개나리에 관한 노래가 생각나네요. 이게 아닌데? 영상을 다시 보니 벚꽃나무가 아예 없지는 않았네요. 듬성듬성 아기 벚꽃나무들이 보이긴 합니다. 한강 라이딩을 할 때면 어김없이 제 영상에 나오는 한강철교입니다. 한강철교의 매력은 지하철이 지나가며 철길을 때리는 듯 들리는 소음이 개인적으로 너무 좋습니다. 한강대교를 지나고 나면 일부 공사 구간이 나오는데 보행자길로 우회하는 길에 짧은 벚꽃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어느덧 반지에스에 도착해 간단하게 보급을 합니다. 콜라는 역시 펩시. 오랜만에 초코과자를 먹으려고 고르는데 순간 옆에 거랑 다른 건 줄 알고 무엇을 고를까 잠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분명 같은 건데 가성비라는 글자가 딱 보이는 걸로 고르게 됩니다. 가야 할 길이 멀어 후딱 먹고 마시고 다시 채비를 갖춥니다. 자전거를 처음 구입했던 8년 전 틈만 나면 팔당과 두물머리를 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자전거를 타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한강을 배경 삼아 라면을 먹고 그러다 한강이 지겨워지면 팔당으로 라이딩을 하여 초계국수나 막국수를 먹고 그러다가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두물머리 가서 핫도그를 먹고 그것도 슬슬 지겨워지면 언젠가 춘천을 가보리라 하며 나름대로 큰 계획을 갖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아냐고요? 제 이야기거든요. 아무쪼록 라이딩하여 춘천을 가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신 분들이라면 두물머리쯤은 몇 번 왔다 갔다 하시면서 체력을 키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탄천 합수부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서 우측으로 가면 양재천이나 탄천 자전거길로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직진하여 잠실 한강공원 방향으로 향합니다. 멀리 롯데타워가 보입니다.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나 해보자면 제가 12살 때 어린이 대공원 쪽에서 길을 잃었는데 당시 삼성역에 있는 무역센터 빌딩을 보고 무작정 걸어서 집을 찾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이 있어서 길을 잃을 걱정은 없지만 서울에서는 롯데타워가 나침반 역할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잠실 한강공원은 노을 지는 풍경이 아름다워서 노을 맛집으로 추천드립니다.
잠실 한강공원을 지나다 보면 얕은 오르막이 하나 나오는데 이후에 나오는 내리막길에서 다소 정체 구간인 삼거리가 있습니다. 지날 때마다 보행자와 서로 다른 방향의 자전거가 혼란하게 휩싸였는데 지금은 회전 교차로로 바뀌었네요. 잠실 한강공원을 지나 하남으로 가기 전 위에 다리가 교차하는 지점이 나옵니다. 이곳이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아이유 고개의 출발 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 타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버거우시겠지만 몇 번 오가다 보면 아이유님처럼 3단 고음을 3단 어필을 능숙히 넘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하필 탄력을 받아 어느 정도 오르고 속도가 줄어드는 지점에서 작업 차량이 보입니다. 다행히 먼저 확인해 주시고 한쪽으로 붙어 주셔서 지체 없이 오를 수 있었네요.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제가 지금 힘들어서 고개를 아래로 떨군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 말씀드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오랜만에 오르니 좀 힘드네요. 그렇게 가볍게 아이유 고개를 넘으며 몸을 풀면 이제 슬슬 하남에 진입하게 됩니다. 참고로 잠실 한강공원 이후부터 팔당까지 그리고 팔당부터 두물머리까지는 편의점 같이 가볍게 보급할 수 있는 곳이 없으니 처음 가시는 분들은 간단한 요깃거리를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살고 싶은 도시 하남의 관문을 통과하시면 본격적으로 팔당을 향한 라이딩이 시작됩니다. 구불구불 코너를 지나 쭉 뻗은 길이 나오는데 일전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구간이 여름에는 뱀 다발 구간이므로 바닥을 잘 보셔야 합니다. 팔당으로 가기 전에 벚꽃길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이쪽 길로 쭉 가다 보면 좌측으로 빠지는 길이 나옵니다. 이 길로 조금만 가시면 한쪽에 벚꽃길로 쭉 이어진 산책로가 나옵니다. 아쉽게도 이쪽 길은 자전거 통행이 금지되고 인라인 스케이트와 보행자만 통행이 가능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벚꽃길을 천천히 걸으며 봄을 만끽하고 싶었지만 그럴 경우 오늘 중으로 집에 못 돌아갈 것 같아 바퀴를 돌려야 했습니다. 내년 벚꽃 시즌에 한번 방문하셔서 산책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도 이곳은 자전거 길을 따라 작은 벚꽃 나무들이 쭉 뻗어 있네요. 벚꽃을 따라가다 보면 다리가 나오고 다리를 건너 진행하시면 됩니다. 한강 자전거 도로에서는 벚꽃을 볼 수 없어 아쉬웠는데 하남부터 팔당까지 가는 길에는 벚꽃이 많으니 내년 봄에는 만개할 때에 맞춰서 라이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점심을 먹으러 칼제비 칼국수집에 들렀습니다. 팔당대교 건너기 직전에 있는 집이고 맛집이라 항상 사람이 많습니다. 만두와 수제비를 시켰습니다. 김가루와 파가 들어간 접시가 나와서 이건 어떻게 먹으라고 준 건지 잠깐 고민에 바로 부어버립니다. 먹는 거 앞에서 많은 고민은 그저 사치일 뿐입니다. 맛집이라고 하셨는데 표정이 맛있다는 표정이 아닌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 말씀드리면 저게 정말 맛있을 때 나오는 표정입니다. 그렇게 따뜻한 국물로 지친 속을 달래고 다시 출발합니다. 팔당대교를 대신할 자전거 전용 다리가 어느 정도 형태를 갖춰갑니다.
팔당역 근처로 진입하면 주변에 카페와 식당이 몇 군데 있으니 이곳에서 식사를 하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오른쪽에 한강을 끼고 달리다 보면 신호를 건너가야 하는 구간이 나옵니다. 이 양쪽으로 초계국수 맛집이 있습니다. 두물머리까지 가는 길은 길지 않지만 한강을 끼고 달리는 풍경이 멋집니다. 사람도 많은 편은 아니어서 라이딩 하기에도 괜찮습니다. 두물머리 직전에 갈림길이 나옵니다. 직진하면 두물머리 쪽 남한강 자전거길로 이어지고 우측길로 가면 춘천으로 이어지는 북한강 자전거길과 밝은 광장 인증센터로 가실 수 있습니다. 나무데크를 달리는 기분은 마치 기차가 철길을 지나가는 느낌과 비슷합니다. 다리를 건너 조금 더 가다 보면 우측으로 빠지는 길이 나오는데 두 번째로 나오는 길로 가시면 자전거를 타고 내려갈 수 있습니다. 내려가서 우측으로 직진하시면 두물머리로 가는 방향입니다. 이곳부터는 공도를 잠깐 타야 하는데 차량의 속도가 빠르지 않은 편이라 우측 가장자리로 서행하면서 주행하시면 크게 위험한 부분은 없습니다. 사실 저는 공도로 달리는 게 마음이 편하진 않아서 공도 라이딩을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길의 끝으로 가면 회전교차로가 나오고 그 지점에서 직진하면 바로 두물머리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그루 있다는 벚꽃나무만 찾으면 됩니다. 근데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습니다. 일단 먼 길을 왔으니 풍경도 보고 사진도 좀 찍습니다. 핫도그를 먹으려고 했는데 배가 너무 불러서 아이스크림 같은 음료수를 먹기로 합니다. 다시 갈 길을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하고 두 그루가 있다는 벚꽃나무는 어디에 있는지 전혀 보이지도 않아 바로 찾아버립니다. 사쿠라네? 사쿠라야? 핫도그 가게 앞에 있었네요. 정말 딱 한 그루만 서 있어서 그런지 뭔가 좀 특별해 보입니다. 이제 다시 돌아가야 하는 긴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가는 길에 역풍이 어찌나 세던지 자전거 어디 묶어놓고 지하철 타고 갈까 잠깐 생각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카메라에 잡힐 정도로 새만한 하루살이인지 날파리인지 아무튼 너무 많았습니다. 어찌나 얼굴을 때리는지 부족했던 단백질을 충분히 보충했습니다. 아니 라이딩하기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아까 만났던 아유님도 반갑게 다시 만납니다. 잠시를 지나 양재천 자전거 도로에 진입합니다. 양재천에는 개나리와 벚꽃이 가득했습니다.
모두 오래된 나무들이라 벚꽃도 풍성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두물머리까지 안. 해가 저물고 그렇게 저의 벚꽃 라이딩도 서서히 마무리되어 갑니다. 매년 피는 벚꽃, 그게 뭐 그리 좋아 찾아다니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 말씀드리면, 계절의 변화를 느끼며 같이 호흡하고 라이딩하며 그 풍경을 마음에 담는 것이 그저 즐겁고 행복합니다. 내년에 올 벚꽃도, 그 이후에 또 찾아올 벚꽃도 계속해서 찾아다니며 자연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일상의 여유가 없어 올해 벚꽃 구경을 못하신 분들에게 이 영상을 바칩니다. 오늘도 부족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즐겁고 안전한 라이딩 하세요.